엑셀을 실행을 하시고, 자, 사용자 정의 폼 들어갈 건데요. 자, 우선 기타 작업 세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이하입니다. 이하는 이제 총 세 문항이 나오고요. 5점씩 15점입니다. 1번과 3번 문항은 5점씩이니까 10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2번 문항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할 텐데. 이번 문항은 코딩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얘는 검색이나 조회하는 거, 검색이나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고 두 문항을 꼭 맞추시고요. 5번은 안 맞춰도 2번 문항은 안 맞춰도 돼요.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들 나중에 함수할 때 요 2번 문항의 요 시간을 그 배열 수식으로 조금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3번 문항을 포인트 잡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룰 부분이 뭐냐면요. 소스 열고 설명드리면 그 실어 가시면 우리 프린트물 실습 파일은 엑셀 교재 기출 구청 자료가 있죠. 여기로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폼 1을 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프린트 보시면 우리가 항상 엑셀 화면에 버튼이 한 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버튼을 이제 우리 프린터물에서 도서 등록 단추인데요. 얘를 눌렀을 때 사용자 정의 폼이 탁 뜰 거예요. 이게 폼 표시 코딩입니다. 그것이 이제 1번 문항에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고 1번 문항은 폼을 표시하고 초기화 상태에서 목록을 표시하는 게 여기 기본 항상 나오는 기본 패턴이에요. 이 두 개가 기본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추가로 출제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폼 초기화 상태에서 이제 목록을 표시하는 코드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또 제가 적어놨으니까는 요겁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비초기화 코딩에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초기화 코딩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특정 컨트롤 주로 확인하는 체크박스 봐요. 옵션은 동그랗게 선택하는 요 단추거든요. 여기에 있는 값이 폼이 뜨면서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컨트롤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나 연도가 지키게끔 폼이 뜨자마자. 그리고 또 특정 컨트롤에 여기에 텍스트 상자에 숫자가 어떤 기본적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또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날짜와 연도도 있지만은 시간이 기본적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적시 분초 오후 오전으로 이를 영어로 PM 12시각제인 PM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것도 12시각제죠. 그런데 영어로 오후 시분만 나오게끔 만드는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바꾸는 문제. 포맷 함수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번 문항 기타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알아볼 거고, 2번 문항은 좀 놔둬놓고, 3번 문항은 폼 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린터물에 종료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이 폼이 닫힐 거야. 근데 그냥 닫히는 것만 나오면 참 쉬운데, 우리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지금 현재 3번 그림처럼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닫힌다. 여기 이제 기본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것만 딱 넣으면 일단은 뭐 시험에 운은 좋은 거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아끼면서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 즉 어떤 텍스트나 날짜, 시간이 표시되고 플러스 글꼴까지 바뀌어요. 속성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딱 살을 붙여서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가 코딩.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특정 시트에 이건 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특정 시트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체인지는 이벤트거든요. 데이터가 변경되는 소리는 입력이 수정했을 때 자동으로 글꼴 서식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메시지 박스 안에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 개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요 코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운 코드 처음에는.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1번과 3번 문항을 맞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개 더 추가해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폼이 바뀌면서 특정 셀 유저에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요. 표시되면서 이 글꼴의 색깔 있죠. 데이터 글꼴. 글꼴의 색을 변경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글꼴 색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를 바꾸는지 또 알아보고. 자,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기초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요. 어떻게 이게 코드를 짜냐 이거죠. 이거 눌렸을 때 어떻게 폼을 띄우느냐.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요 환경에서 못하고요. 야가 이제 코드를 짜러 들어가는 VB1하는 비주얼 베이직 편집 창을 띄우는 방법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요. 저 위에 보면 개발 도구라는 탭이 있어요. 야를 클릭하시고. 왜 클릭하는 겁니까? 야가 밑에 보면 디자인 모드가 있어요. 야를 선택하면 활성화시키면 야가 선택이 돼요. 버튼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코드 보기로 들어가는 게 원래 정석인데 이거와 똑같은 게 여러분들이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이런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거기 싫으시면 우클릭해서 코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인데 VB 창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돼 있죠? 어, 응용을 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화면인데요. VB 편집기 창이랍니다. 왼쪽에 있는 요 창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요 창은 여기 뭐 프로젝트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고요. 그 프로젝트 탐색기 창은 마누 카리님이 뭐 개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개체 보면 개체라고 적혀 있잖아요. 시트 개체도 선택할 수 있고 폼 미리 만들어진 폼 개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그 개체 선택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컨트롤이 있거든요. 속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요청을 속성창이라고 위에 요청을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랍니다. 시험 장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장갑 막상 가보면 이 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이 작업하다가 1교시 시험이 아니고 다음 2교시에 들어갔다 합시다. 시험장에. 그럼 1교시에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열을 많이 다 어떤 시험을 닫아버렸어요. X 닫아볼까요?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엑셀은 뭐 세팅을 다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이 유지되고 열리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떴다. 그러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도 사실 필요하고 속성창도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띄우느냐? 없을 때는. 그럴 때 위에 보시면 아이콘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아이콘이 프로젝트 탐색기창 표시한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클릭. 나오죠. 그리고 속성창도 클릭하시면 돼요. 세 번째 거거든요.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 경계선 있죠. 속성창 제목 표시줄에. 여기 가면 야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요 제목 표시를 가면 하수할 표시 생길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조금 내려주면
요 내용이 보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커스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게 명령 버튼 이름이고요. 여기 이벤트랍니다. 이벤트는 사건인데 이 명령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코드 짰던 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커스가 지금 얇죠? 근데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인설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 딜리트 키 위에 보시면 인설트가 있죠? 이거 눌려보시면 이 커스가 굵어요. 그죠? 굵고 또 눌려볼까요? 인설트 얇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짤 때는 이렇게 얇은 상태가 삽입 상태고요. 모르고 키보드를 건들 때가 있거든요. 코드 짜다 보면 인설트 키를 누르면 굵죠? 굵은 상태가 수정 상태거든요. 요 굵을 때 코드 짜면 안 돼요. 지하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습으로 얇은 상태 이렇게 써놓고 코드가 가나다라 쳤어요. 근데 우리가 코드는 띄어쓰기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 코드를 띄어쓰기 해야 된다. 그럼 가 뒤에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띄어쓰기가 되잖아. 그런데 모르고 인서트 키를 눌렸어요. 그럼 굵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만 코드를 짠다면 나는 띄어야지 하면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지워져 버리죠. 계속 지워져 버리죠. 수정 상태인데. 그래서 인서트 키 눌려가지고 항상 삽입 상태에 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창 어떤 건지 기억하시고요. 속성창 요거고요. 코드 짤 때 커스가 얇은 상태가 되도록. 그거 바꿀 때는 insert라는 키를 쓰더라.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짜고 난 뒤에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위 제일 위 X 있습니까? X 눌리면 이 창을, VB 창을 닫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고 디자인 모드를 해제를 해볼까요? 해제를 했을 때 눌리면 코드 같은 게 실행됩니다. 반드시 해제하고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는 방법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드를 한번 짜볼 건데 제일 처음에 문제 보시면 도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명령 버튼 아까 똑같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고요. 그다음 명령 버튼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더블 클릭. 그다음에 우리가 참조로 폼을 표시하는 코딩 처음에 외워야 될 거. 순서고요. 요겁니다. 폼 표시 코딩이 폼 이름 점 쇼. 그럼 폼 이름 뭘 보고 치느냐? 프린터 보시면 꺾이는 요 안에 여러분들 폼이 나타나고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 이름이 사용자적인 폼 이름입니다. 그것으로 찍어야 돼요. 그 점은 여러분 하는 개체고요. 얘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개체와 속성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점입니다. 점을 치면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show는 선택해도 되지만 보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표시하겠다. show 정도로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 그대로 한번 치보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 폼 이름은 여러분들 도서동록 점 하면 나올 거고, 근데 쇼는 그대로 치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쇼. 그럼 과연 나오겠네, 그죠? 자, 우리 잠시 코드는 다 안 짰지만은 닫기, X, 그리고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요. 눌려볼까요? 폼이 뜹니까? 그죠? 뜨면 잘 됩니다. 자, 간단하게 폼 표시만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요거 닫고 X. 다시 여러분들 다시 들어갈 때는 이 코드 요 명령 버튼에 코드 짜기 위해서 야 눌린 거고요. 막바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창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이제 왼쪽에 보면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있죠? 이건 눌려도 돼요. 자, 그러면 비례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폼이 초기화는 이벤트가 initialize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프린트는 안 적혀있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면 초기화가 뭐냐면 깨끗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린 초기 화면에 말도 있잖아요. 딱 떴을 때 그 상태. 그럼 폼이 실행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폼이 나타나. 그 깨끗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벤트를 이니셜라이즈나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죠. 여기에 폼 밑에 도서동면 폼이 보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참조로 시험장 가면 이 폼 옆에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확장 안 돼 있고 축소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더하기를 눌려야지만 만들어진 폼 이름이 보이거든요. 더하기 누른지 보이죠? 그렇게 눌린다는 거. 시험장에서는. 도서 등록을 더블 클릭. 따닥 하니 아까 열렸던 그 폼이. 어, 요 디자인된 폼을 띄우고 여기서 코드를 짜야 되는데 어디서 짜느냐? 폼 초기화는 폼 지금 이 화면이 어떤 컨트롤도 선택 안 돼 있는 전체적인 폼이 선택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컨트롤이거든요. 요 안에 선택된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식됐을 때 요 회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코드 보기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요 회색을 더블 클릭. 그럼 여러분들 뮤즐 폼 클릭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 위에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용자 정의 폼을 클릭식 아니고 초기화 상태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이벤트를. 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벤트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보면 클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가 프로시저 선택창인데 이것도 이벤트 바꿔요. 그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더블 클릭이라고 있습니까? 아니, 이니셜라이즈라고 있습니까? 이거 눌리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잘 눌릴까요? 그럼 이니셜라이즈 눌리면 야는 안 없어지고 야 하기 더 추가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코드만 안 짜면 돼요. 여기는. 가만히 놔두는 게 없습니다. 조금 흐르면 두 개 잘 잡고 이렇게 제한동한 게 없어요.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initialize라는 요 안에 코드를 짜야 돼요. 포기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코드 짤 거는 뭐가 있느냐?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울 것은 J5부터 J10 영역의 내용이 분야라는 뒤에 보니까 CMB 분야 줄 거 놓으시고요. 그 가로 뒤에 있는 게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분야 콤보 상자 목록 돼 있고 이 분야 뒤에 괄호 안에 있는 CMD가 콤보 약자입니다. 영어의 콤보. 콤보 여러분들 분야라는 걸로 컨트롤을 만든 거거든요. 아까 디자인 그 안에서. 그러면 나중에 코드 짤 때 여러분들 뭘 하죠?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써요. 이게 컨트롤 명이 야, 컨트롤 명이라는 것만 기억해 줘. 이것을 써서 코드를 짜야 돼요. 안 그러면 인식 못 합니다. 여러분들 야가 어떻게 진짜 맞느냐? 진짜 야가 컨트롤이 맞느냐? 잠시 확인해 드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도서 등록이라는 폼을 한번 다시 떼어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콤보 박스 아이콘이거든요. 이걸 눌러볼까요? 선택. 이걸 선택하면 야는 속성 창을 보면 속성. 야는 콤보 박스로 만든 거고 이름은 이 컨트롤 이름은 CMB 분열화 적혀 있죠. 요것으로 코드 짜야지만 이 컨트롤이 인식을 하는 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코드 짤 때 문제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이름이 컨트롤명이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것을 쓸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냐면
콤보 상자에 목록 표시 코드이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J5부터 J10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나갈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옆에 데이터가 입력된 게 있어요. 요거. J5부터 여러분들 J10까지. 노란색 넣어드리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나중에 폼을 우리가 딱 떴을 때 여기에 CNV 분열한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요게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요게 목록으로 이렇게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 코드를 짤 거거든요. 그럼 야가 이 데이터가 요게 여기 표시되는 거야. 그게 목록 표시 코드인데. 그럼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느냐? 그걸 이제 또 알아보는 거죠. 야는 초기화 상태에서 코드 짜야 돼요. 목록 표시 코드. 근데 목록 표시 코드는 딱 두 가지가 시험 나오거든요. 그건 잠깐 닫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록 표시 코딩을 할 건데 범위가 주어질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그러면 범위가 주어질 경우라는 것은 우리 현재 이 문제처럼 J5부터 J10 영역의 데이터를 표시하라. 그게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쓰는 코드 사용법은요. 코드 짜는 방법 컨트롤 명이 들어가. 점 치면 야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로우 소스를 쓰는 이유가요. 로우는 행, 소스는 원본. 원본은 행은 밑으로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본이나 속성을 야 역할이 컨트롤 명이 야 네가 가서 이 범위 갖고 온다 이거죠. 네가 야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속성 뒤에 값을 가지거든요. 야 역할은 행 원본 이 범위를 행 원본으로 인식을 시켜서 일로 넘겨줘요. 그래서 이 순서가 뭐냐면 앞에 컨트롤명은 개체고요. 뒤에 컨트롤명은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값을 가져. 보통 개체하고 속성을 구분하는 구분단 점이 점으로 나중에 액세스 할 때 느낌표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는 구분점. 개체하고 속성을 구분하는 기호 구분자는 점입니다. 그래서 D는 이꼴 범위, 야는 이 범위를 갖고 와서 인식해서로 넘겨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범위가 주실 경우 아니고 직접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를 특정 컨트롤에 콤보상에 표시하라. 그럴 때는 add item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add item. add는 더하다. item은 항목. 항목을 더하다. 줄여서 항목줄. 야는 여러분들 add item의 속성은요. 뒤에 none이 안 돼요. none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 칸 띄우고 리스트를 넣어줘.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add item. 직접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 그럴 때는 컨트롤 명령 add item. 뒤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야를 넌을 잘 넣거든요. 넌을 넣으면 안 되고 야는 미약스 요것만 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밖에 없으시면 나오는 게 그럼 기본 코딩 한번 해보면요. 지금 J5부터 J10이죠. 이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가 주실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요거는 좀 나중에 해볼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볼게.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 정보 1 폼 표시 코딩 끝났고요. 일단 폼 표시 코딩은 여러분들 폼 이름 너무 쉬워야겠죠.
우리 폼 이름이 도서 등록이었으니까 도서 등록 점수는 아까 했을 거예요. 이제는 폼, 표기와 코딩 지금 들어갈까요?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목록 표시하고 부분을 표시하는 옵션 중 국내 도서, 국내가 기본적으로 선택. 그것도 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목록 표시 코딩인데 범위가 그려졌죠. 목록 표시 코딩인데. 자, 야는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이니셜라이즈 안에 여러분들 바꿨다니. 자, 컨트롤 명은 CMB 분야입니다. CMB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점 하면 뭐 나오죠? 여러분들 arrow만 치면 하늘키 바꾸시고 로우 소스로 나옵니다. 어. 근데 참고로 오타나만 나와요. 야, 오타가 있어요. 얘가 안 뜨게 돼 있어요. 로우 소스 나오면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로우 소스 더블 클릭 이꼴 범위는 상단에 붙이고 J5부터 J10이죠. 대소문자 구분은 없습니다. 소문자 쳐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범위는 반드시 앞뒤로 쌍따옴을 묶어야 됩니다. 묶으죠. 그리고 요까지만 먼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잘 나오는지. 그러면 잠시 이 창을 닫고 확인할 때는 닫고 도서동 눌려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누를 때만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잘 나옵니까? 그러면 잘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입력했던 부분은 요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가 있죠. 여기 밑에. 추가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요거죠. 밑에. 폼 초기화했을 때 여러분 요겁니다. 옵션 단추나 확인한 척박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특정 컨트롤 값이 선택되도록 아주 간단합니다. 컨트롤명 이꼴 트루에 야를 트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하겠다, 표시하겠다, 선택하겠다. 트루니까. 그래서 이 컨트롤에 있는 값을 선택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어. 그러면 원래는 정석적인 코드는요. 밸류가 원래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요 값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뒤에 속성은 뒤에 값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value라는 것은 원래 값인데 요 컨트롤에 있는 값을 선택되도록 하겠다 그 말인데 이거 생략하는 거. 생략 가능한데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데 또는 근데 원래 정석은 알려드리고 가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체크박스나 확인하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배우다가 출판사 기조에서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이동하니까 이런 건 배운 적도 없는데 이런 건 말도 안 했는데 이럴까봐 알려드립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가서 여러분들 국내 도서관에 OPT 국내가 뭐냐면 이거야.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야 옵션인데 어떤 걸 빼니 선택하면 여기 OPT 국내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 폼은 원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폼은 이런 도구 상자 가지고 컨트롤 도구 상자 가지고 원래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는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만들까지 시험에 나온다면 시간을 더 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마시죠. 그래서 여기 옵션 세 가지인데 이름이 OPT 국내, 두 번째 외국 도서는 OPT 외국, OPT 옵션 형자입니다. 세 번째 이북은 OPT 이북 이렇게 만들죠. 이 컨트롤링. 우리는 이 컨트롤명 두 번째 국내 도서가 선택되게끔 합니다. 떴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밑에 가서 OPT 추가하면 되죠. OPT 여러분들 국내 이게 컨트롤명이니까 국내라는 요 옵션 값을 기본적으로 true로 선택하도록 해야 되죠. 그럼 요거만 밑에 치울까요? 그럼 초기 여건이 밑에 가서 OPT 여러분들 국내 올 주 TR만 TRU 하고 치 밸류를 쓴다면 그죠? 요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도 되고 이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왜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닫고 확인해 볼까요? 도서 등록 클릭. 야가 선택돼 있습니까? 그럼 잘 되죠. 안 돼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돼 있다면 X. 여기까지가 1분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몇 점 받았어요? 5점. 이것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몇 분? 근데 우리 45분 시험이거든요. 1급이.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는 15분을 남겨놔야 돼요. 최소한. 그죠? 맞잖아요. 왜냐면 5문제니까. 세 문제를 노릴 거거든요. 그러면 5분씩 하면 5, 3, 15 아닙니까?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남은 시간 30분인데 30분 동안 문제 1, 문제 3, 문제 4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느 시간을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 놔둬놓고요. 패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참고로 뭐 2번을 뭐 코드 항상 말하는 거지만 모든 수험생들한테 2번을 뭐 강의하기 싫어서 패스하는 건 아니고 사실 능률이 없어요. 이게 투자만큼 본전을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강의를 해보면 10명, 아니 10명 수강생한테만 이번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맞추는 분들이 보기보다 한 명, 두 명, 효과가 많이 없고 야를 빼버리고 배열 주식을 좀 더 하면 두 문제 나오거든요. 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온라인상에도 이번 코드를 뭐 패스를 하는 게 시간 배분이 좋다. 그런 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번 문항이 난 알고 싶을 때는 참조로 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코드를 짤 건데요. 3번은 여러분들 일단은 각기 요거 눌려가지고 포 종료를 쓸 때 그냥 바뀌는 것만 참 잘 올게요. 메시지 박스는 나중에 좀 쉬었다 할 건데 왜 설명하기 좀 길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박스 안 띄우고 이 폼이 닦이는 코딩은 아주 쉽습니다. 한 글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 버튼의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도서 등록을 더블 클릭. 왜냐하면 이 명령 버튼의 코드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된 폼에서 이 버튼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 버튼, 종료 버튼 선택하고 난 뒤에 요 아래에서 더블 클릭. 그걸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맞는지. 우리 문제에서도 종료 관로 안에 CND 종료돼 있잖아요. 이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나를 클릭했을 때. 그럼 여기 뭐 치냐면 언로드라고 치시고요.
언로드 띄우고 M인데요. UNLO에 듭니다. 띄우고 M인데 참조로 요 M이라는 요 개체가 뭐냐면요. 현재 폼을 말하는 현재 폼을 로드는 읽어드린다. 언로드는 읽어드리지 않다. 그러면 현재 폼을 읽어드리지 않겠다.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딱 이 한 줄이에요. 언로드 띄우고 M이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언로드 철자를 모르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중학생 영어인데 그죠? LOAD를 몰라가지고 못 쳤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로드 띄우고 M이 여러분들 닫고 볼까요? 다시 눌려서 종료 눌리면 닫힙니까? 근데 이제 폼을 띄우고 닫는 거예요.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어떻게 닫는지만 일단 먼저 알아.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메시지 박스를 좀 연습하고 와야 되는데. 자, 3번 문항은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폼이 종료. 이거는 잠시 했고요. 자, 메시지 박스 함수 구문은 여러분들 요겁니다. 메시지 박스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띄우고 메시지가 들어가요. 1번. 두 번은 버튼의 종류. 마지막 제목 표시줄 타이틀입니다. 그럼 지금 그림상에 체크해 놓으면 되죠? 메시지는 그 날짜 나온 부분이 메시지고요. 구역이.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합니다가 제목 표시줄 타이틀입니다. 버튼의 종류는 확인 버튼이 있죠? 그겁니다. 1번, 2번, 3번에서 프린트물에 이 번호를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쉼표로 구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1번, 2번, 3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좀 드리면 시험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일단 메시지 부분의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가 우리가 글자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메시지요. 지금은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텍스트만 들어가는 경우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쌍따옴으로 묶어줘야 돼요. 표시하려면.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프린트물에서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함수를 썼던 경우 함수는 절대 쌍따옴표를 치면 안 됩니다. 왜 치면 안 되냐면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 쓰는 날짜 시간 함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날짜를 출력한 함수는 데이트. 비배는 갈로 요답 할 필요 없고 영어만 치면 돼요.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 그다음에 시간만 출력할 수 있는 time이거든요. 이 알을 쌍따옴에 쳐버리면 날짜 함수로 인식 안 하고 시간과 마찬가지 영어 데이트가 찍히는 거예요. 메시지. 영어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날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야를 이렇게 쌍따옴표를 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용어가 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쌍따옴표를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함수하고 텍스트가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엔드 연산자성이거든요. 그냥 문자열 결합 연산자입니다. 그 메시지 부분에 오늘 날짜 기준에서 한다면 4월 19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엔드가 왜 필요하느냐? 뒤에 요 입니다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트, 엔드, 앞뒤로 띄어쓰기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 치고 입니다라는 거 앞에 공백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공백을 넣어줘야 돼요. 띄어쓰기 되는 거. 이렇게 쓰는 경우 딱 세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그 대신 뭐 시간만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날짜와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죠. 함수를 잘 선택하시고 여기까지가 메시지고요. 버튼의 종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시험에서. 요거 확인 버튼. 확인 버튼은 비주얼 베이직 OK only가 확인 버튼이거든요. 생략도 가능해요. 안 넣어도 나옵니다. 그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콤마 두 번만 찍고 요 자리만 비워놓는 거죠.
생략도 가능하다. 그 말이고요. 난 액세스 할 때 써볼 텐데 얘 아니요 버튼은 비주얼 베이직 예스 노. 뭐 근데 지금 시험에서 요것밖에 엑셀은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타이틀은 텍스트만 출력되는 부분. 우리 현재 그림에서 폼을 종료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때는 쌍따로 쳐야 돼. 근데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프로그램 이름. 그럼 프로그램 이름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영어를 타이핑할 필요 없고 생략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칠 필요 없다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비어 있는 경우, 깔끔한 경우가 있어. 아무것도 입력 안 되는 경우. 연달아 쌍따옴표를 두 번 입력.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연습을 좀 해보면요. 언노드는 아까 잠수했던 홈 닫기 코드건. 그럼 예제일이 오늘 날짜 기준한다면 오늘 4월 19일이니까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 오늘 날짜만 출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데이트 메시지 버튼의 종류는 생략할 수 있지만은 확인 버튼은 지금 한번 넣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오케이 온 그냥 콤만 지금 나와요. 내가 마지막 타이틀은 홈 종료죠. 쌍따옴표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언더드 확인 눌리면 홈이 닫힙니다. 우리 홈 해놨잖아요. 이거만 넣어볼까요? 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여기에 요 위에 자 MSG, BOX 소문자 수가 게 없어요. 띄우고 메시지는 오늘 날짜만 출력을 할 거거든요. 데이트, 콤마 그뭐 쭉 나오죠. 비주얼 베이직 오케이 온이라고 선택해볼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타이틀은 폼 띄우고 종료거든요. 연습 그러면 폼 쌍따옴 치고 폼 띄우고 종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렇게 연습해 봤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잘 나오겠느냐? 라는 메시지, 라는 버튼의 종류, 타이틀. 자, 그리고 닫기 해볼까요?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종료 누르면 이렇게 잘 나오면 잘 된 거죠. 확인 누르면 마지막으로 폼이 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 잘 안 된 분 있습니까? 잘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이름 찍혀 있고 오늘 날짜 4월 19일 현재 시간으로 기준으로 땄다면 오후 4시 9분이면 그 다음에 초는 머리 탑시다. 뒤에는 뭐 띄우고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하고 날짜 저 날짜와 시간 넣으면서 입니다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메시지 박스에 넣고 now는 여기까지 해당 사항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띄우고 입니다는 직접 and를 써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띄우고 입니다. 이거는요. 그럼 뒤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실 다 생략하시는 거고 확인 버튼 생략. 요것도 생략해도 나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을 게 없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요거만 메시지 내용만 치면 돼요. 요까지. 그럼 지금 원래 끝이 앞보고요. now 띄우고 and 띄우고 쌍따옴표 안에 띄우고 입니다. 점 이렇게 바꿔보세요. 과연 잘 나오는지.
자, 저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만. 그럼 요 자리에 요렇게 바꿔봤어요. 요거만 치면 요거. 그러면 닫고 밀려볼까요? 종료. 그러니까, 프레임 나오고, 날짜와 시간 나오면서, 입니다. 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형태는, 요거는 0이 안 붙죠, 원래.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자, 확인 누르면 닫게 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냥 커말 읽어 합격을 축하합니다. 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깔끔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코딩 내용은 여기 되는 거죠. 자, 일단 메시지 부분은 이제 함수가 없으니까 문자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거든요. 표시하기 위해서는. 쭉 치면 되고, 콤마 두 번 찍은 이유가 확인 버튼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무것도 깔끔한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때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이렇게 한번 치볼까요? 그러면 뭐, 여기 가서,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쌍따옴표 두 번 넣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돼. 그러니까 눌려보면, 진짜 이거 깔끔하네. 그죠? 확인 누르면 다 끼죠? 그럼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면, 이제 문제 딱 보면,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스막 띄우는 방법. 이제 문제 대해볼까요? 이거 지우고. 자, 오늘 날짜와 시간 나와 있죠? 여러분들, now를 쓰시면 됩니다. NOW. 콤마 두 번 찍고, 확인 버튼 굳이 넣을 필요 없죠. 되도록이면 시험장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써먹는 거예요. 왜? 시간 써.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생략하고 다 나올 거니까 호흡을 종료합니다. 점, 다음 그냥 끝난 거죠. 그 문제 이제 딱 대입된 거지. 그죠? 그리고 닫고 확인만 남았네요. 자,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종료 눌리면 진짜 문제하고 요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잘 나왔고 확인 눌리면 닫히면 몇 점 받았다? 10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안에서 여러분들 뭘 체크했냐면 메시지 박스 다 했고, 그죠? 자, 폼 표시 코딩 했고, 토기와 코딩에서 목록 표시 코딩 범위 맞으실 때 했고요. 어, 폼이 초기화됐을 때 특정 확인란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옵션 같은 경우 선택되도록 해놨고요. 메시지 박스 구문 정리했고, 언노드 의미가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살만 들어가고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새로운 거 빼고.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사용자 정보 이러면 좀 약간 수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수월을 하진 않겠지만은 감은 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열겠습니다. 딱 저장할 거 없고요. 사용자 정의 폼 2를 열어볼까요? 자, 프린트물은 19페이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판매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죠. 판매해당 폼이 나타나도 폼 표시 코드입니다. 근데 엑셀 화면에서 이 버튼의 코드를 짤 때는요.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코드를 짤 수가 있어.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위에 거는 무시하시고요. 폼 이름 좀 쇼죠. 판매해당 점 쇼 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코드 막바로 가겠습니다. 안 빠져나가고요. 옆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더하기 누리고요.
판매랑 사용자 정의 폼을 더블 클릭.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초기화, 폼이 초기화되면 initialize 코드를 짤 건데요. 요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 유저 폼 클릭이 나오죠? 이벤트 바꿀 겁니다. 요 창을 프로시저 선택창이라거든요. 이벤트 바꿀 때 쓰는 거예요. 눌려보면 에러 밑에 initialize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좀 켜놓고 여러분들 코드를 이게 짜는 분도 많아요. 보기보다. 이거 바꿔야 돼요. 여기서 코드 짜면 안 돼요. 요 안에 이제 프린터 보니까 CMB 판매자 목록에는 J5부터 J8 이것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로우 소스 쓰는 부분이죠. 목록 표시 코딩인데 아까 했던 CMB 판매자 점 로우 소스죠. 로우 소스 이꼴 상단 붙이고 범위는 J5부터 J8입니다. 두 번째는 판매 시간 뒤에 TXT 판매 시간이 우리 프린터블 그림에서 AM 11시 17분 이렇게 나왔죠? 그 시간 표시할 거고요. 지점명 목록에는 CMB 지점명 바로 밑에 판매 시간 밑에 지점명 이름표 옆에 이 콤보 상자거든요. 그거 누르면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로 표시하는 이것은 직접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죠. 그때는 애더 아이템 쓸 건데 일단은 시간은 좀 이따 형식 바꾸는 건 좀 이따 하고 시간만 일단 나오자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TFT 판매 시간 컨트롤에 찍으면 됩니다. 이걸 시간 타임 좀 되거든요. 이거 바꿀 거야. EBS 한 가지 여러분들 너네 관계는 같다는 관계는 아니고 야는 뭐냐?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 값은 받는 쪽, 받는 쪽, 야는 주는 쪽. 요 시간을 구해서 앞으로 넘겨준다고. 같다라는 건 아니죠. 이게 뭐가 같습니까? 그런 연산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뒤에 있는 값을 앞에 값으로 넘겨준다라는 게 연의 겁니다. 그럼 뭐 시간을 구해서 앞으로 넘겨주면 여기 시간이 나오겠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우리 추가 코딩에서 그 목록 표시 코딩에서 아까 했던 거 요거죠? 직접 데이터를 제시했을 경우는 add 아이템이라는 요걸 써야 됩니다. 항목을 더하다. 항목 추가거든요. 절대 는을 쓰지 않는다. 한 칸 띄어서 간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럼 컨트롤 명령 add 아이템 띄우고 목록 넣어주면 돼. 그리고 계속 칠 필요 없고 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것만 바꾸면 뒤에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면 컨트롤 명은 여기에서는 CMB 지점명입니다. CMB 지점명. 처음 add 아이템 나오거든요. add 아이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띄우. 넌이 아닙니다. 띄우. 자, 띄우고 여러분들 쌍따옴표 안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서울 나를 복사합니다. 뒤에 목록만 바꿉니다. 경기 또 갖다 붙이고 요것은 경기 지우고 부산 또 갖다 붙이고 강원 또 갖다 붙이고 광주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가 맞는지 보시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됐다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닫기 학원. 시간은 좀 이따가 수정할 겁니다. 디자인 모드를 해제를 잠시 해야 되겠죠. 판매량 늘려볼까요? 오, 요 목록 먼저 보겠습니다. 이하가 나와줘야 돼요. 요 시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정명 눌려가지고 오 나오면 잘 되겠죠. 요까지 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상이 없다면요. 판매 시간. 어, 우리는 AM, 이 말은 영어로 AM 나와야 되고, 12시각제 영어. 이거 12시는 한글 아닙니까? 표가 없죠. 그럴 때 쓰는 이제 형식이 포맷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포맷. 포맷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닫기 하고, 액상하고.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현재 기준에서 오후 4시 24분 01초죠.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것을 PM 04시 여러분들 24분 4시 이렇게 나와줘라. 그런 건 결론은. 그러면 포맷 함수는 형식 문자 함수입니다. 이 형식을 이렇게 바꾸기 합니다. 그때 포맷은 인수 코마 형식입니다.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 그때 인수 자리는 당연히 함수 요거 거기다 요야 들어갈 거고 야를 이 형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시간 관련 형식 기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12시각제로 영어로 표시할 때 C는 H, 분은 N, 분을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엑셀은 분이 M인데 비배는 N입니다. N. 그리고 그래서 초는 S 그대로죠. 그러면 영어로 표시할 때는 AN 슬래시 PM 슬래시가 중요하죠. 소문자 M이 나왔다면 소문자 영어로 치고 중간에 슬래시만 잘 넣어줘. 자, 그리고 C는 H 넣으면 되고요. 부는 N을 기본은 두 번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N을 두 번 넣어주면 올라가서 형식 여기 밑에 내려가서 요거죠. 이 막바로 넣어버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요것을 초기 학번에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넣어놨던 것이 요겁니다. 여기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만은 뭐죠? 요것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요. 자, 요게 타임 앞에 가가지고 이제 포맷 FORMAT 발로 여기 인수 야를 형식을 콤마 상단 치고 자, 여러분들 AM 대문자로 하면 되죠. AM 슬래시 PM 그리고 H C 또는 N이라고 영어로 C 분 편 없으니까 할 필요 없죠. 자, 그대로 나오면 잘 볼까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를 바꿔버리면 되죠. 이거 닫고 보면 눌려서 보면 오,
잘 나오면 잘 하시는. 이 포맷 함수에 대한 개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출제가 이제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걸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정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거 나중에 해볼 거고요. 놔둬놓고 해요. 자, 지금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폼 초기화 코딩에서 몇 줄 들어간 거냐면요. 정리를 해보면 총 이거죠. 여기까지. 여기 폼 초기화 코딩이 완료. 1번 치고는 많이 나왔습니다. 5점짜리 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혹시 안 되고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됐다면 3번 한번 나와볼까요? 자, 이것은 똑같이 D2 셀에 오늘 날짜를 표시한 후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 이번에는 특정 주소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위로 살짝 올려도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도움 자료나 이론, 학습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고 일단 적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3번 문항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하기 전에 특정 셀주스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예고죠. 그 다음에 내용이 오늘 날짜가 나와 있죠. 글꼴 속성 바꾸는 문제. 이것은 요거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셀 주소 이꼴 표시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표시할 내용이 문자면 텍스트면 쌍따옴 치는 게 매스박 똑같습니다. 근데 함수 할 때는 항상 쌍따옴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죠? 그러면 비례는 엑셀에 셀 주소 인식하는 것은 대괄호입니다. 표시할 내용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D2 셀에 이꼴 데이트. 왜냐하면 오늘 날짜를 이 주소에 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넣어줘야지만 비배는 엑셀 주소를 인식하는. 이거면 기가. 뒤에는 파다치를 넣은. 앞으로 넘기는. 우리는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함수가 오늘 날짜 함수가 들어가니까 쌍따옴 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특정 셀 주소의 글꼴 서식 바꿀 때 셀 주소 이꼴 폰트.네 글꼴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폰트 사이즈는 글꼴 크기 이건 쌍따옴표 넣어줘야 됩니다. 쌍따옴표. 그 다음에 굵게는 볼드라는 게 굵기가 투룸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태릭은 기울임, 기울임, 기울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요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요것은 여기 잘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글꼴 색이 나와요. 글꼴 색. 그래서 이 셀 주소까지는 똑같은 폰트. 뒤에 참조로 이 순서가 뭐냐면 그냥 개체고 점 뒤에는 폰트는 속성이고 점 뒤에 네임은 메서드라고. 크기에 대한 개체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다음에 속성 그다음 메서드는 뭐 쉽게 생각하면요 뭐 메서드는 도구란 뜻인데 속성을 쓸 수 있는 하위 명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순서 점으로 구분하죠. 이 순서로 찍어놓은. 그러면 여기서 글꼴색은
셀서 폰트 점 다음에 여러분들 색깔이 다양하게 이게 나오진 않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색깔이기 때문에 색깔은 컬러거든요. 그럼 컬러로 이거는 선택하면 나와요. 컬러 있고 여러분들 이건 비주얼 베이지 코드입니다. 비주얼 베이지. 레드. 영어 레드는 빨강입니다. 야는 글꼴색을 특정 주식 찍힌 글자에 대해서 뭐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꼴색에 대해서 야는 빨강으로 여러분들 변경하는 빨간색. 뭐 빨간색만 있겠습니까? 블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색상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 블루, BRUE, BLUE, 블루, 파란 색깔, 파란색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 색깔, 색상 여기 이제 이 두 개가 주로 나오는 형태인데 이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가 뭐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출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 노랑 검정까지는 외울 수 있거든요. 색깔 영어니까 여러분들 노랑이면 옐로우 정도는 안다고 보고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옐로우는 노랑 색깔이고요. 마지막 검정색은 여러분들 블랙 아닙니까? 블랙. 그래서 이 정도는 영어는 안다고 보고 출제가 블랙은 검정색. 나머지 내면 좀 어디서 혹시나 흰색이 즉 나왔다 소리가 흰색이 나온다면 화이트. 요 영어는 기본 색상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색상 이름이니까 영어로 화이트. 요건 흰색. 요즘 들어서는 색깔도 출제가 되면 두루룩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왜 우리 5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몰라가 놓치면 새가 빠지게 공부했는데 5점 때문에 톡, 와 세상 이거 다 외워나 야가 툭 나오고 5점 날라가고 생각 잘 알아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왔던 형태는 계속 추가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나 또 요거는 아직까지 지출에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요 글꼴을 여러분들 기울임 할 수도 있거든요. 밑줄은 선택하는 겁니다. 밑줄은 여기에 위클릭이 아니고 언더 밑에 언더가 아래란 뜻이에요. 언더라인. 이것도 선택하는 거니까 언더라인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선택하십시오. 언더라인. 네. 자, 일단은 물론 자, 야는 글꼴을 밑으로 설정하는 것은 요 세 가지. 볼드, 굵게, 이태릭, 구유림, 언더라인은 밑줄. 요 정도는 일단 알아놓으시면 돼요. 언더라인. 언더라인 하니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요것은 여러분들 이태리와 볼드는 기출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추가적으로 그래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줘. 당첨. 이거, 요걸로 넣어줘. 그리고 특정 주소에 오늘 날짜는 데이트. 지키면서 굵게 될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 두 개 코드를 짤 건데요.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버려서 침을 쓸까요? 그 판매량이라는 디자인된 폼을 더블 클릭. 우리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게 돼야 되거든요. 닫기 명령 버튼에서 더블 클릭. 닫기 레인지 보시고요. 자, 문제 보면 확정 주소 대괄호 놓고 딩to 소문자 쳐넣은 게 없어요. 이걸 오늘 날짜니까 데이트. 그럼 D2 주소에 바뀌면서 폼이 여러분들 먼저 닫게 되느냐? 아니죠. 찍히고 붉게 되고 폼이 닫히는 거고. 순서로 따지면 맞잖아요. 그러면 야 우선 순서 바꾸면 안 되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분은 거꾸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비주얼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줄단 해석되거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놓고 자 또 넣어볼까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건데 여러분들 굵게 하실 때 일단은 요령인데요. 이걸 먼저 치면 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폰트 먼저 치고 점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괄호가 들어가는 개체를 먼저 치면 나 개체 방에 돼 있는데 야가 안 나와.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령인데 속성부터 치고 야가 끝나면 안 쳤던 야를 먼저 앞에 가서 넣어주면 이런 이태리 같은 경우도 헷갈리지 않겠죠. 영어를 직접 치는 것보다는 속성, 이게 메서드죠. 선택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폰트 속성도 칠까요? 폰트 점 치면 나오잖아요. 하나요. 그 다음에 굵게는 뭐 볼드 있네 이게. 볼드. 이꼴 폴스 나오네. 놓고 앞에 안 넣었던 거 대괄호 놓고 밑도 밑도 그리고 대괄호 닫고 안 넣었던 점 그냥 편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뒷줄 찍었어요. 보세요. 점 치면 안 나오잖아. 또 찍어야 돼. 폰트 F5는 계속 안 나오죠. 그럼 야를 여러분들 쭉 다 쳐야 돼. 그거보다는 이거부터 하고 야하면 이제 폰트는 입력해야 되죠. 그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안 넣었던 거.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언어름이 마지막으로 폼을 갖게 되죠. 그럼 세 줄인데 여러분들 뒷줄에 닫기 늘리면 뒷줄셀에 오늘 날짜 지키면서 글꼴은 붉게 되면서 이게 빠른 시간으로 돼버립니다. 들어가면서 팍 닫히는 거예요. 자, 이 세 줄을 우리는 쳐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럼 올라가서 여기에 3번 코딩 전체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총 몇 줄? 세 줄.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닫고. 여러분들 지금 D2를 잘 보세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찍히면서 좀 굵게 될 거라. 자, 해보겠습니다. 늘려가지고 닫기 늘리면 탁 되면서 폼을 딱 닫죠. 닫기. 음, 됐습니까? 굵게 돼 있죠? 지웁니다. 딜리트. 굵게 잠시 해제합니다. 자, 배운 거 좀 활용해 볼까요? 나올 수 있는 거. 올라가서 붉게 되는데 만약에 파란색이 되게끔 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요 밑에 여러분들 어떻게 폰트 좀 집어봐요. 폰트 좀 컬러 C O L 지금
컬러 쳐도 컬러는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컬러 쳐도 야는 안 떠요. 자, 폰트 점 해고 보시면 폰트 점, 자, 제가 점을 쳤어요. C 치면 컬러가 있을 법도 한데, CO 쳐도 컬러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자, 컬러 철자고는 안 됩니다. 나왔을 때. 그럼 폰트 점 컬러 다음에 매스가 다 쳤잖아요. 이걸 비주얼 베이직 코드 들어갑니다. 비교, 블루. 그러면 얘는 안 나온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걸 비주얼 베이직 블루, BLUE 앞에 안 넣었던 D2 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과연 요번에는 색깔이 파란 색깔이 바뀌는지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한 줄만 추가해서 뿌립니다. 진짜 요건 원래 했던 거예요. 닫고.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닫기. 파란색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넘기시가지고요. 이제는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자, 요 파일은 닫아버려요. 사용자 정의 폼 3을 여십니다. 자, 1번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대출 등록 명령 버튼에 대해서 또 폼 표시 코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 활성화 시켜놓고 해당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 자, 폼 이름 좀 씌워줘. 대출 등록 좀 씌워주시면 문제는 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화 코딩 들어갈 겁니다. 자,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 이벤트 바꿀 겁니다. 이니셜라이즈. 그리고 그 CMB 지급이라는 콤보 박스, CMB 지급 있죠? 요게, 자, 콤보 목록 나오니까 좀 로우 소스 알겠습니까? 로우 소스. 걸 상단에 치고, J5부터 J10. 자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일은 보시면, 현재 날짜가 출력돼 있죠? 그러면 데이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XT 대출일 컨트롤 박스. 거기에 올 데이트 하면 오늘 날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종료 버튼 코드를 짜기 전에 잠시 확인해 볼까요? 닫고 디자인 보드 비활성화 시켜놓고 누르면 뜨고 대출일에 오늘 날짜 지키고요. 목록 나오는 지금 되죠. 1번이 끝났고요. 3번은 이제 딴 건 다 좋은데 그 한 건 할 때 1 보기 포인트예요. 저는 1이 뭐냐면 입력했던 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개수를 표시하는 거죠. 지금 한 명이 한 건이고요. 밑에 또 치면 야가 난 두 건을 바꿀 거야. 그것을 좀 설명드리면 자, 1번 문항은 여러분들 이거 했고요. 제부터 제10 요거까지 끝났고 3번은 이제 여기 문제죠.
24년 10월 25일에 요것을 포인트를 잡아. 그러면, 엑셀에서 표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하는 코딩인데, 여기 이제 추가 코딩이나 검색 코딩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range라는 것은, 기준이고요. 혹은 범위.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쌍따 붙이고요. 이 아를 달리 간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아를 코드법을 좀 달리 한다면, 우리 그때 아까 비교해서 시작절 주소를 인식하는 것은 대괄호 안에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요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가고 두 가지 코드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그럼 레인지 같은 경우는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점 current region은 여러분들 현재 영역인데 뜻은 연속된 범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영역은 연속된 범위를 인식하거나 그럼 연속된 범위에 대한 로스 행들이거든요. S가 붙었으니까 행들의 카운트 개수. 그러면 로스는 행들, 카운트는 개수입니다. 그리고 빼기 숫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시작 셀 주소는 제목행의 첫 번째 셀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는 B4거든요. B4를 기준으로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얘가 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달라지죠. 그게죠.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연속된 건 아니죠. 야, 요 개수 쓰려면 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 개겠죠. 그럼 세 건이 아니잖아요. 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무조건 빠집니다. 빼야 돼. 또 다른 제목에 연결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면 모두 빼줘야 돼. 그럼 야는 두 개니까 여러분들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3이 나오는데 빼기 숫자는 2를 빼주면 1이 되죠. 이거 딱 맞아 떨어지네. 약을 쳤다면 4개가 되겠죠. 연속된 거. 4 빼기는 상수값이니까 계속 약은 유지될 거고 2가 되죠. 그러니까 딱 맞게 늘어나면 약 숫자가 알아서 지가 바뀌는 것이. 네, 그래서 요것을 외우셔야 돼요. 요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요. 요게 들어가요. 요게 딱 들어갈 거예요. 요거. 그러면 크게 따지면 메시지 박스 안에 메시지 부분은 덩어리가 몇 개 나눠지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색깔 좀 달리해서 1은 따로에 따로.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건 입력 완료라는 요 글자죠. 그러면 크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분을 지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A, 총 띄우고 총 띄우고는 B. 1은 따로 C입니다. 건 입력 완료는 D가 되겠죠. 구분을 하기 위한 알파벳을 붙여본다는 네 개가 중간중간 엔드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까지는, 요것은 데이트, 양 입력을 해야 되고, 1은 이걸 써야 돼. 건 입력 완료는 그저 치면 되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원래대로 메시 박스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셀을 배우죠. 메시지 박스, 데이트, 여기까지 처리됐죠. 엔드, 띄우고, 종 띄우고, 이거 해결된 거고요. 엔드, 1입니다. 1. 1은 요거죠.
B4를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 빼기 2죠. and 여기까지 1이 처리된 거고 and 건 입력 완료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쪽 제가 여러 줄로 해놨는데 원래 한 줄짜리예요. 그러면 얘를 구분 좀 해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요까지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원래 이게 여기 한 줄짜리예요. 세 줄이 아니고 여기서까지 메시지죠. 여기서. 파란색 보이 메시지. 그 다음에 야가 버튼의 종류 생략했고요. 야는 제목 표시줄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 건데요.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출석 처리해서 한번 해보면 들어가서 여러분들 대출 등록 더블 클릭 종료 단추 코드 짜기 위해서 더블 클릭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메시지 박스 MSG BX 띄우고 데이트 오늘 아직 끝났고요. 띄우고 엔드 띄우고 잠깐 치고 띄우고 총 띄우고 요까지는 이 끝난 것까지 요까지가 끝난 것까지 요거는 이제 1 요거 할 참 요거 그러면 띄우고 엔 띄우고 자 렌지 내가 뭐 대괄호 놓고 하도 돼 발로 열고 쌍따 치고 입 포죠. 자, 비사하라는 이유가 데이터가 처음 첫 행의 첫 데이터 제목이 비사니까 이게 비사죠. 야. 자, 그리고 좀 이제 선택할 치유만 치면 커런트 리전 나옵니다. 점 로스 행글 로스 점 카운트 개수 치유 지금 나오네. 빼기 2 요까지가 뭐 있냐면 지금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넣어서 요까지 친 거죠. 야가 1이 나오겠지. 1. 건 입력 완료 남았지 않습니까? 띄우고 엔드 띄우고 상따운 치고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죠. 매세가 조금씩 길죠. 여기까지 끝이. 여기까지가 메시지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메시지. 여기 요거 확인해 보시죠. 방금 됐던 것은 여기서 메시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짜리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에 콤마 두 번 찍고 쌍따옴 치고 폼 닫기.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밑에 온로드입니다. 그러면 과연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닫고 눌려가지고 종료. 여기 보면 오늘 날짜 띄어쓰기 잘 내보시고 1 한 건 나왔죠? 확인하면 닫게 되죠. 요게 다 치고 그러면 다 눌리면 두 건이 나와 두 건. 건. 그러면 잘 되는 거죠. 안 나오면 뭐 중간에 에러가 있겠죠. 자, 그 프린트 보시면 소스도 넣어놨지 않게 일부러 추가 기출 시트랑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사용자 적용법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코드 관계가 있어요. 코드 짜는 건 비비에 쓴다는 것은 추가 기출 임시 이름입니다. 지금 뭐 시험에서는 다른 시트 이름이 나올 거고요. 추가 기출 시트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인지 이벤트가 뭐냐면요. 지금 가나다 친구는 아무 셀에 갔어요. 변화가 당연히 없죠. 그죠? 기본적 글꼴이 뭐냐면 맑은 고딕 11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코드가 끝나고 가나다를 마친다면 거기 분서체로 야가 바뀔 거고 12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럼 체인지는 이벤트의 뜻은 그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추가 기출 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체인지가 뭐냐 이거죠. 이벤트 의미가. 변경어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했을 경우 데이터가 바뀌었을 경우거든요. 그러면 코딩한 글꼴 속성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전체적인 이 시트를 전체를 인식하는 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타겟이라는 개체. 타겟으로 뭐 우리가 아까 했던 대괄호에 뭐 주소 찍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특정 주소에 이제 어떤 속성을 바꾸는 거고 여기에 모든 셀을 대상으로 하는 개체는 타겟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타겟. 모든 셀에 입력 수정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체는 타겟이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아요. 타겟, 폰트. 또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개체가 특정 주소면 대괄호 안에 주소를 넣으면 이 주소에 대해서만 글꼴 속성이 바뀌지만은 타겟은 모든 셀에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뀐다는 것밖에 없어요. 폰트 점 네임, 글꼴명, 글꼴 이름, 사이즈는 글꼴 크기. 둘 다 쌍따옴편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는 여러분들 글꼴 크기를 쌍따옴편 안 쳐도 인식합니다.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폰트 점 볼드는 굵게죠. 이태릭은 기울임. 뭐 밑줄 언더라인이라 있죠. 뭐 그러니까 출제된 적이 많이 그러면 제가 일단 기출에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업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폼에서 배웠기 때문에 해당 시트에서 오른쪽 코드 보기가 있습니다. 야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스 창에서 왼쪽 위에 보면 개체 선택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워크 시트로서는 여기 참 중요하죠. 시트에 대해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요까지 문장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요 시트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안에서 그러면 시트에 코드를 짤 거거든요. 코드 보기. 근데 막상 떼어보면 뭐별 다른 게 없어요. 보세요. 뭐 달라진 거지? 그냥 커서 까박까박 거리는데. 근데 위에 뭐 1번 돼 있죠. 여기 개체 선택창이거든요. 이 안에 워커 시트에 코드를 짜기 때문에 개체를 화살을 눌려서 워커 시트를 선택이 돼요. 그럼 지금 잘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시트 1이 약간 회색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식됐다 소리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우리는 이벤트를 잠시 볼까요? 셀렉션 체인지 선택했던 영역에 대해서는 변하는 건데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체인지 이벤트는 위에 보면 우리가 왼쪽에 여하가 프로시저 선택 창인데 이벤트를 바꾸는 창이에요. 눌리면 체인지가 있습니다. 체인지. 체인지를 선택해 볼까요? 이게 체인지로 바뀌었죠. 저는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저는 이거 지우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지우도 관계없어요. 이거 지우면 체인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한다면.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타겟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타겟은 여러분들 영어 외우시대요. TARGT. 타겟은 점 치면 그냥 나와요. 처음부터 치면 돼요. 폰트, 점, 그 다음에 글꼴은 분서체죠. 네임, 메서드 네임, 이꼴, 당단수고 분서체. 자, 야를 복사해서 폰트까지 복사하세요. 붙이고 사이즈 크기죠. 자, S만 쳐도 나오죠.
양 이꼴 여러분들 12로 그래요? 음. 그럼 글꼴도 쌍따옴을 친다고 어떻게 될까요? 얘기는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따옴 꼭 쳐야 되느냐 그 자체로 안 쳐보면 모르겠습니다. 자 닫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가나다 치볼까요? 아쉽게도 여러분들 글꼴은 쌍따옴이 안 쳐요. 인식이 안 돼요. 그죠? 확인하면 이제 안 되는구나. 알고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옆으로 야 인식이 안 되는구나 진짜. 치고 다시 닫고 요거 치우고 다시 가나를 치고만 오는 제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글꼴은 여러분들 참조로 요거는 여기 가면 글자 채는 쌍따옴을 치야지 인식하네요. 그죠? 그냥은 크기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 인식 다 하니까. 요 두 줄만 치면 끝이죠. 저까지가 여러분들 일단은 기출에 나올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1번과 3번 내용은 뭐 다 했다기보다는 거의 맞출 수 있는 패턴은 했다라고 봅니다. 원래 읽어보면 퍼펙트한 게 없어요. 말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접근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일단은 5페이지 보고 사용자 정의함수도 할 건데 하기 전에 이거 닫고요. 자, 사용자 정의함수를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소스 한번 읽어볼까요? 열고 개념 설명하고 한번 좀 하다 맞출 것 같네요. 사용자 정의함수 열기. 자, 여러분 함수 설명드릴 사용자 정의함수가 있죠. 제일 쉽다 보니까 열고요. 자, 일단 사용자 정의함수 하기 전에 함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 이건 이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물론 신용도 안 쓰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합격 전략을 짜야 돼.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대학교 4학년하고 왔어요. 왔는데 왜 떨어진지를 모르겠다. 저도 모르죠. 처음 봤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대학생이 뭐냐고 말하냐면 기출 다 풀고 모의고사 풀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저도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출 모의고사를 그래서 기출을 바꿨어요. 문제 유형을. 문제 틀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해서 한 기출 한 5개 정도를 테스트하면 3개 정도는 맞추겠지 해서 내봤어요. 한 개도 못 맞죠. 그래서 이분은 답을 외웁니다. 답. 그 틀을 벗어나면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작업도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패턴이 같아요. 그것은 약간 응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그것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점수, 세 문제를 맞출 정도로 나오거든요. 거기 일단은 5문항인데 6점이에요. 차이점 몇 점이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3문제 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뭐 코드 짜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하지만은 막상 이걸 공부하고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럼 맞네 이게 좀 쉬운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 문제는 두 문제 나오거든요. 배열 수식으로만 사용하는 문제 한 문제,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가 문제.
그리고 일반 함수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야는 선택적으로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뒤에 넣어놨어요. 근데 H로그, V로그, 인덱스 플러스 매치가 결합된 문제가 꼭 한 문제를 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요 안에 또 다른 함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어, 골격은 이거야. H로고 V로고 쓰되 매치가 결합된 거죠. 인덱스 마찬가지. 근데 2021 버전부터 올해부터 추가된 함수가 있거든요. X로그과 X매치 함수. 참고로 X로그는 H로그과 V로그를 포함해서 이것만 써도 야를 커버할 수 있는 문제. 야 기능을 다 합치진 그런 조회함수. X매치는 매치하고 약간만 다르고 그냥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약간 틀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출제하는 분들이 바꾸는 거 아니고 이 문제 냈던 것을 이걸로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뒤쪽 액세스 끝내고야 하는 시간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면 우리 어쩝니까? 아, 이건 따로 그럴까 유튜브에 올려놨어. 올려놨어. 따로. 이 풀에 올려놨어. 그걸 보면 되는 거 하다가 나오면 할 겁니다. 저라면 사용자 정의함수부터 먼저 할 건데요. 한 문제. 그럼 사용자 정의함수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같은 경우는 다 떠나서 그냥 본론적으로 나가는 본론적으로 나가는 사용자 정의함수는 내가 함수를 만든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만들겠다. 일단 거창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듈을 모듈은 작은 프로그램이 그럼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모든 모듈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선언은 퍼블릭이라는 그런 이제 전역 변수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거 퍼블릭. 그러면 일반 모듈 상단에 이제 제일 위에 모듈 위에 입력한다라고 보면 돼요. 선언해주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 그럼 전역 변수 퍼블릭을 선언한 이유가요. 각각 다른 형태의 모듈 프로시저에서도 공동의 뜻이거든요.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나중에 보면 네모 박스가 이 기출 문제거든요. 퍼블릭이라고 선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펑크션이 나오잖아요. 프린트 먼저 코드 짤 건 아니에요. 펑크션은 기능이라는 뜻인데 프로시저 한 파트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프로시저. 기능을 부여하는 프로시저. 퍼블릭, 펑크션.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인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함수명은 뭐냐?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함수로 우리가 내가 쓸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 시험에서 fm이라는 이니셜을 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게 변수예요, 사실. 저장하는 장소거든요. 갈락 인수는 여러분들 뭘 말하냐면 네모 박스 보면 관계 콤마 수납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인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죠. 지금 요거 프린트물 지급 금액 야가 의미를 알려드리면 야는 함수명이고 이 함수는 어떤 인수를 사용한다? 어떤 인수를 쓰냐면 우리가 사용자가 나는 이 함수를 만들 때 관계와 수납 금액이라는 셀 주소만 쓸 수 있는 인수로 내가 만들겠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엑셀에 지원하는 함수들은 이제 전문 프로그램 되어 있는 함수지만은 이 함수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만든 함수거든요. 그럼 이 함수의 공식은 나만의 함수죠. 이 공식은 누구나 쓰는 함수는 아니고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것만 찍어주면 이것만 넣어주면 이 함수는 값을 구하더라 이거죠. 자, 그럼 쉬운 예로 잠시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컨트롤 N 눌리시고 예를 들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근데 이 사용자 제한함수 의미를 알고 가면 쉬운데 그냥 뭐 문제 나온 대로 코드 짜고 이런 것은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글자체를 조금 붉은 걸로 짜고 여러분들 조건 없이 하면 A1셀에 아주 심플하게 단 수량 함수 만들 이유도 없지만 흐름만 알기 위해 단가 10개 수량 저는 그리고 한 두 개 더 치과 20 저는 33,000원 자 여러분 원래는 가격 계산을 한다면 계산식으로도 사용자적인 함수 물론 조건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여기에 아직까지 조건 빕에서는 부문 세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내일 알려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흐름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은 여러분 당연히 넣어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요?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잖아요. 엔트 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이 나오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함수는 단가라는 이 주소와 수량이라는 이 주소를 사용해서 곱하는 연산으로 만들면 되죠. 음. 그럼 이런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fn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이니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내가 가격이라는 함수란 이 함수를 나는 이 함수를 만들겠다 이거죠.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치 곱하기를 연산하고 함수 써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끔 하고 싶다 이거죠. 간단한 예입니다. 그러면 fn 가격은 내가 만든 함수 이름이에요. 인수를 못 써야 돼요. 이거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만들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fn이라는 나만의 함수 이름 가격을 하겠다 이거죠. fn 가격 인수로는 위에 단가고 여러분 수량이나 인수가 필요하잖아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수, 이게 함수 공식이라. 이런 식으로 나는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어디서 코드 짜 모듈에서 코드를 짜야지 만들어져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부분에 함수 만든 함수로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경로도 알 겸 코드는 크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죠. 아주 간단한 곱하기죠. 그러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함수 만들러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여러분들 개발 경로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가서 비주얼 베이지로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BBS 코드 짜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깔끔하잖아요. 함수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간다? 삽입.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클릭해볼까요? 그 모듈 1이 생깁니까?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전력 변수선을 위해서 퍼버릭을 명령을 좀 내요. 퍼버릭. 함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뒤에 도와주는 도움자들이죠. 지금 버버리. 그 다음에 미국 기능 부여하는 펑크션. 함수 만들기 위해서 야드 필네요. PION. 그리고 함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좀 FM 가져가 있습니다. 발로를. 그러면 엑셀에서 어떤 것을 찍어서 구할 거냐면 엑셀에서 여러분들 단가라는 주소와 수량이라는 주소를 찍어서 이 함수는 완성해 드릴 텐데 찍을까요? 그럼 이 함수의 공식은 요거죠. 이 함수 공식이에요. 요 인수값을 갖고 와서 찍는데 자 들어갑니다.
뭔가 코드가 짜져 있어야지 하고 실행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FM 가격이라는 이 변수죠. 이 변수의 디폴트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식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차피 단가하고 수량의 값을 난 찍어줄 거거든요. 그럼 요전에 들어가서 곱하기 연산해서 구해지더라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문자 데이터 아닙니다. 그냥 인수. 인수 나중에 이거 이제 야 실행하면 주소를 지정한 창이 뜨거든요. 그걸 찍어주면 그 주소의 데이터가 요를 들어서 곱하기해서 요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 함수 칠 때만은 조정했던 값을 야가 엑셀로 탁 넣어주는 거죠. 자, 이까지 코드 끝났어요. 그냥 요렇게 시험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만 그럼 코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닫고 X 어떻게 돼요? 이제 함수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까지가 함수 들어가서 만드는 방법. 우리 만든 함수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죠. 자, 쓰는 방법. 여러분들 fx 보입니까? 그러면 D2에 갔다 요소 식을 D2에서 할 거니까 fx 우리가 만든 함수는 범주 선택에서 뭘 넣어야 되냐면 사용자 여러분들 내려가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까? 내가 정의했던 거니까 여기에 나타납니까? FM 가격이 그죠? 확인 그럼 인수를 요구하죠. 단가 찍으라 이거죠. 단가 찍으라 처음 수량 주소 찍고 확인을 했더만 나옵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네. 밑으로 자동 찍 이게 사용이랍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 순서가 이제 내려부터 들어갈 거지만은 이 순서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 흐름을 알아보고. 그 회사에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식이 있잖아요. 내만의 함수를 만들어서 남이 열심히 찍고 곱하고 막 할 동안 이 함수만 호출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을 이 함수가 처리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응용하기 나는 그것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자 그 말입니다. 이 문제 출제한 의도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려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속에 구문을 조금 외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